칠순하고 싶으시면 혼자 하세요. 전 돈 없어요. 그 한마디가 제 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가슴 안쪽이 서늘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지막에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복도 센서 등이 한 번 깜빡였고 김치냉장고가 낮게 웅 하고 울었습니다. 공기청정기 바람이 파랗게 돌며 방 안 공기를 밀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이런 가족 이야기와 회원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외곽 작은 한옥에 사는 사람입니다. 올해 69말은 조용하지만 기억은 또렷합니다. 남편은 몇 해 전에 먼저 갔고 장독대 냄새와 낡은 마루만 남았습니다. 아들은 도시에서 살다 형편이 어려워 다시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깔끔하고 손이 빠르지만 말끝이 자주 차갑습니다. 저는 오래 참는 편이지만 오늘은 쉽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전 인덕션 불을 낮추고 된장국을 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다음 달이 제 칠순이네요. 가족끼리 밥이라도 어떨까요? 아들은 젓가락을 멈추고 제 눈을 보다가 금세 피했습니다. 엄마 상황 좀 보고요. 말이 반쯤 접혔습니다. 며느리는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다 고개만 돌렸습니다. 요즘 누가 칠순해요? 전 진짜 여유가 없어요. 그날 밤 거실 TV의 대기등이 아주 작게 빛났습니다. 괴종시계는 틱탁 천천히 시간을 밀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고 마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냥 집에서 조용히 지나가도 돼요. 말을 던지자마자 손끝이 얇게 떨렸습니다. 숨도 얕아졌습니다. 창틀 사이로 봄비 냄새가 스며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마당 흙이 비에 적셔져 검게 보였습니다. 저는 장독대 뚜껑을 들어 공기를 바꿨습니다. 된장 향이 코끝에 닿자 마음이 잠깐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와 밥을 뜨며 제 속으로 말했습니다. 괜찮다. 밥은 끓고 하루는 간다. 버티자. 하지만 제 속 어디선가 작은 금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거실에서 며느리의 통화 소리가 흘렀습니다. 아빠 칠순엔 가족이 다 모여야죠. 이번엔 꼭이요. 문장 끝에 들뜬 기운이 벽을 타고 부엌까지 왔습니다. 저는 국자를 내려놓고 행주로 손을 닦았습니다. 예약은 카드로 끊고 숙소는 포인트로 그렇게 단어 하나하나가 제 가슴 가장자리를 긁었습니다. 시댁은 조용히 넘어가고 친정은 체면이 있죠. 그 말이 공기청정기 바람을 가르며 제 속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싱크대 가장자리를 꽉 잡았다가 천천히 놓았습니다. 스테인리스 표면에 제 얼굴이 얇게 비쳤습니다. 저 얼굴이 왜 저리도 낯설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수돗물이 가늘게 흘러 금속 소리를 남겼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들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젖은 신발에 흙이 묻었습니다. 엄마, 오늘 많이 피곤하시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네가 피곤하지. 저는 물컵을 건넸습니다. 컵에 맺힌 물방울이 식탁 빛을 깨뜨렸습니다. 며느리는 택배 칼로 상자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칠순엔 선물도 챙겨야 해서요. 일정이 빡빡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아주 조용히 미끄러졌습니다. 말 한 톨이 혀끝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괴종시계 소리가 더 또렷해졌고 김이 금세 식었습니다. 저는 그저 반찬통 뚜껑을 닫으며 숨을 고르게 했습니다. 그때 제 스마트폰이 한 번 진동했습니다. 카톡 알림 하나, 이웃 통장님이 보낸 안부였고 짧은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습니다.
늦은 밤, 저는 방 서랍에서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표지 모서리가 달아 반짝였고 연필 자국이 희미했습니다. 이달 생활비, 공과금 약값, 천천히 눈으로 덧셈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건넨 카드값, 손끝이 잠깐 멈췄습니다. 숫자들이 제 눈앞에서 줄을 서더니 어느 줄에서 끊겼습니다. 저는 연필을 내려놓고 창밖 편의점 불빛을 보았습니다. 편의점의 흰 LED 불빛이 새벽까지 또렷했습니다. 골목 CCTV의 붉은 점이 느리게 깜빡였습니다. 바람이 처마를 스칠 때 비닐우산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등을 바르게 세웠습니다. 말해야 할 때가 오고 있다. 그 생각이 허리를 붙들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오늘의 한 줄을 마음속에 적었습니다. 다음 날 부엌 인덕션 위 주전자에서 작은 김이 올랐습니다. 차 드세요. 아들이 머뭇거리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고맙다. 너도 한 잔 해라.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찻잔의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천천히 번졌습니다. 그 온기만큼 제 속의 떨림도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한 모금 삼키고 나니 말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점심 무렵 며느리가 계좌 화면을 보여달라 했습니다. 어머니 카드는 이번 달 자동이체가 혹시 가능하세요? 그 말자락에 당연함이 얇게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컵수건을 정리하며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번 달은 어렵겠습니다. 각자 사정이 있지요.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썹이 아주 살짝 올라갔다가 금세 내려왔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말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화면은 이미 다른 일정으로 바빴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고 그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거실 공기청정기 바람이 숫자만큼 정확하게 돌았습니다. 집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가 오늘따라 낯설었습니다. 저녁 마당 물기가 마르고 노을이 낮게 깔렸습니다. 저는 장독대 뚜껑을 한 번 더 열었다 닫았습니다. 짭짤한 향이 기도에 닿자 눈이 살짝 쉬었습니다. 여기까지 견딘 것도 내 삶의 모양이었다.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오래 준비해온 또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집은 돈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과 사람들의 온기였다. 그 문장을 소리 내지 않고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등허리에 붙어 있던 차가운 것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드문드문 보였고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가 가계부 사이에 작은 메모를 끼웠습니다. 내일 통장님과 잠깐 상의. 기록은 사실대로 연필 끝에 묻은 흑연 가루가 제 손끝에 희미하게 남았습니다. 문득 창가에 기대니 편의점 불빛이 아직 깨어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제 눈동자에 작게 박혀 오래 흔들렸습니다. 마른 칼이 아니라 손잡이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사람을 베지 않고 제 삶을 붙드는 쪽으로 쓰겠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예의이자 내일을 여는 마지막 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적고 숨을 천천히 내려놓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대문을 넘어 마당에 들었습니다. 장독대 뚜껑 위로 빗방울이 말라갔습니다. 저는 대청마루에 앉아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오래된 한옥의 나무 기둥은 해마다 더 짙은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마당 끝에는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사이로 고양이 한 마리가 몸을 늘어뜨렸습니다. 이 집은 제 삶의 절반을 함께 해준 곳입니다. 남편과 함께 젊을 때부터 돌을 쌓고 흙을 다져 지은 집입니다. 결혼 초에는 방 두 칸에 세 식구가 겨우 자리를 폈지만 세월이 흘러 아이가 자라고 손님이 늘면서
점점 자리를 넓혔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집은 사람의 숨이 담긴다. 허투루 지으면 안 된다. 그 말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저는 혼자 이 집을 지켰습니다. 처음 몇 해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녁 밥상에 앉아도 옆자리가 비어 있으니 숟가락 소리가 메아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버티고 나니 집은 또 다른 의미를 주었습니다. 손주가 오면 마루가 놀이터가 되었고 명절이면 안방이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집을 지켜낸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도시 회사에 다니며 늘 바빴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아예 이 집에서 나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정이 꼬이면서 다시 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보다 셋이 함께 하는 게 더 든든했습니다. 저녁마다 발걸음 소리가 들리고 전등 불빛이 환히 켜지니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틈들이 생겨났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예의 바르고 싹싹했습니다. 설거지도 나서서 하고 장도 함께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태도가 변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고 제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 없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너무 낡은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렇지만 집 안의 공기는 제가 살아온 시간과 같아서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저는 아들과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준호야, 너 어릴 적 기억나니? 비 오던 날 내 아버지가 마루에서 너를 업고 노래를 불러주던 일. 아들은 잠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휴대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짧은 대화가 끝나고 나면 마치 긴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운 듯 했습니다. 제 속에서는 무엇인가 말라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녁이 되자 부엌에서는 김치 냉장고의 낮은 울림이 길게 퍼졌습니다. 반찬을 꺼내며 저는 손끝으로 뚜껑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생활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씀씀이가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 달에 몇 번씩 새 상자가 현관에 쌓였고 그때마다 카드 알림이 울렸습니다. 아들은 눈을 감고 모른 척했지만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들이 그 상자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방에 들어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구석에 묻혀있던 낡은 가계부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표지는 닳아 희미했고 모서리에는 오래된 연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펼쳐 들었습니다. 줄 사이마다 숫자와 이름 그리고 짧은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눈길이 멈춘 곳에는 생활비 보탬 카드 상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속에서 오래 묵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내일은 이 가계부를 다시 꺼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록을 붙들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아침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대문 위로 햇빛이 기울며 마당에 길을 그었습니다. 저는 장독대 뚜껑을 닫고 물기를 털어 다시 덮었습니다. 김치 냉장고가 낮게 웅 하고 울었고 부엌 한쪽 컵거리에 물방울이 매달렸습니다. 손등으로 물을 털고 된장국을 한 번 더 저었습니다. 점심 무렵 현관 앞에 택배 상자 2개가 놓였습니다. 어머니 제거예요. 오늘 꼭 필요한 거예요. 며느리가 칼로 테이프를 가르며 웃었습니다. 상자 속에서 반짝이는 화장품과 얇은 상의가 차례로 나왔습니다. 저는 눈을 피하고 바닥에 먼지 한 줄을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데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서린이 드릴 말씀이 있대요. 저는 도마 위 칼을 내려놓고 행주로 손을 닦았습니다. 거실 공기청정기 바람이 푸르게 돌고 LED가 은은했습니다. 며느리가 서류 봉투를 들고 자리로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카드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녀는 서류를 탁자 위에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여행 예약금이랑 생활비 일부예요. 다음 달에 조정할게요. 저는 눈길을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한 채 숨을 골랐습니다. 그렇구나. 사정이 있겠지. 목소리를 최대한 고르게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녀의 말끝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아버지 칠순 일정이 확정돼서요. 취소가 어려워요. 아들이 옆에서 얼굴을 굳혔습니다. 우리 둘이 최대한 줄였어. 그래도 모자라. 그의 시선이 테이블 무늬 위에서 빙글 돌았습니다. 얼마가 필요하니? 저는 물컵을 옮기며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300하고 조금 더요. 며느리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결제 마감이래요. 그때까진 꼭. 이번 달 말까지라는 말이 방 안 공기를 짧게 잘랐습니다. 괴종 시계가 틱, 탁, 한 박자 더 깊게 울렸습니다. 저는 반쯤 열린 창문을 바라보고 숨을 고르았습니다. 어머니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는 카드 있잖아요. 며느리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 한도만 조금 올려주시면. 그녀는 봉투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는 인감이라는 글씨가 얇게 인쇄돼 있었습니다. 이거에 서명만 해주시면 처리가 빨라요. 서류의 모서리가 조명에 반짝이며 제 눈을 찔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서명이라니 뭘 위해서 공동결제 동의해요. 잠깐만이에요. 한 달만. 단어들이 제 가슴 가장자리를 차갑게 스쳤습니다. 아들이 급히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 진짜 한 번만이야. 내가 이번에 보너스를 받으면. 그의 말이 중간에서 끊겼습니다. 저는 물컵을 들어 한 모금 삼켰습니다. 유리컵 표면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깨웠습니다. 도장을 찍으면 내 이름이 어디에 올라가니? 계정 보증 같은 거예요. 오래 안 가요. 며느리가 웃음을 얇게 그렸습니다. 결제 마감만 넘기면 돼요. 그녀의 손톱이 봉투 모서리를 또박또박 두드렸습니다. 탁자 위 상처 난 나뭇결이 그 진동을 조용히 받아냈습니다. 아버지 칠수는 꼭 가야 해요. 체면이 있잖아요. 그녀의 말이 방 안 허공에 길게 남았습니다. 저는 순간 귀가 멍해지며 시야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거실 조명 아래 먼지가 천천히 떠올라 내려앉았습니다. 공기청정기 바람이 숫자처럼 정확히 회전했습니다. 아들이 손바닥을 펴 제 쪽을 쳐다봤습니다. 엄마 이번만 부탁해. 나중에 다 갚을게. 그의 눈매가 망설임과 다급함 사이에서 자꾸 떨렸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한 번만 더 바라보고 다시 손을 내려놨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서류의 도장까지 속으로 나직이 되뇌었습니다. 말끝이 스스로의 그림자와 부딪히며 작게 울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저는 부엌 쪽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인덕션 위냄비에서 김이 아주 얇게 올랐습니다. 김치 냉장고의 낮은 울림이 벽을 타고 돌아 나왔습니다. 스테인리스 싱크대 표면에 제 얼굴이 다시 얇게 비쳤습니다. 얼마나 더 내 이름을 얹어야 하나. 마음속에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내일이면 서류 처리 가능해요. 점심 전에요. 며느리가 급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은행에서 어머니 인감이 꼭 필요하다고 했어요. 꼭이라는 말이 탁자 위에서 톡 하고 튀었습니다. 아들이 숨을 들어 올리고
제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난처해. 제발 이번만. 저는 의자를 조금 밀며 허리를 바로 세웠습니다. 내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구나. 말이 방안을 지나 대문까지 갔다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은 서명하지 않겠다. 글자를 제대로 읽고 싶다. 제 목소리가 예상보다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눈썹이 아주 약간 올라갔다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내일까지 답을 주세요. 마감이 있으니까요. 그녀가 봉투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종이가 비닐 속에서 바스락거리며 아주 짧게 울었습니다. 아들은 제 표정을 훔쳐보듯 살폈습니다. 엄마 미안해. 네가 싫으시면 안 할게. 그의 말이 얇게 흔들리며 식탁 가장자리에 멈췄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숟가락 소리가 간간히 부딪혔습니다. 국의 김이 빠르게 식어가며 그릇 벽을 적셨습니다. 편의점 흰 불빛이 창틀에 길게 걸렸고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반찬통 뚜껑을 천천히 닫고 손을 씻었습니다. 물줄기가 손금 사이를 지나면서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 너머에서 괴종시계가 한 번 더 깊게 울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방에 들어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계부가 보였습니다. 표지에 다른 모서리가 다시 반짝였습니다. 연필을 꺼내고 날짜를 적고 금액을 적었습니다. 지난 봄 카드, 여름 병원비, 이번 가을 생활비 보탬. 줄마다 작은 점을 찍어 숨을 고르게 했습니다. 연필 끝이 종이를 눌러 자국을 남겼습니다. 창밖에서는 골목 CCTV, 붉은 점이 천천히 깜빡였습니다. 공기청정기 바람이 숫자처럼 일정하게 돌았습니다. 저는 가계부 모서리를 쓸어내리고 책등을 곧게 맞췄습니다. 이름을 맡기는 일은 쉽게 쓰면 안 된다. 마음속에 한 문장이 조용히 올라왔다 내려갔습니다. 아직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모양이 분명했습니다. 그 밤 저는 눈을 감고 오래된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했던 말, 집은 허투루 다루지 마라. 그 말이 오늘 제 등을 똑바로 세웠습니다. 숨이 고르게 들어오고 천천히 나갔습니다. 손끝의 떨림이 아주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말은 내일 식탁에서 하자. 마음속으로 시각을 정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마당의 물기가 서서히 말랐습니다. 대문 위로 햇빛이 다시 길을 그었습니다. 저는 메모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서명 보류, 이유는 기록으로 말한다. 그 아래 아주 작게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살던 자리는 숫자가 아니라 삶으로 남는다. 문득 오늘 저녁의 식탁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아들의 눈빛, 며느리의 봉투, 괴종시계의 울림. 그 사이 한가운데에 제 자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비좁지 않도록 저는 등을 꼿꼿이 세웠습니다. 말은 칼이 아니라 손잡이로 쥔다.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가계부를 덮고 연필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국 냄비에서 김이 피어올랐고 장독대 된장 냄새가 식탁까지 번졌습니다. 아들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며느리는 젓가락을 두드리며 앉았습니다. 괴종시계가 틱탁 울리며 방 안의 공기를 조금씩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꼭 부탁드릴게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먼저 식탁을 가르며 올라왔습니다. 카드 마감이 내일이에요. 서류는 은행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저는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국의 김이 잠시 흔들리더니 사라졌습니다. 아들이 급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이번 한 번만이에요. 우리 체면도 있고 일정도 다 잡혔어요.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다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체면이라 그 말이 내 입에서도 나오는구나. 잠시 침묵이 돌았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공기청정기 바람이 푸르게 돌며 일정한 소음을 냈습니다. 저는 그 소리 너머에서 제 심장의 두근거림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한숨을 섞어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친정은 다 같이 해외여행 준비 중이에요. 그녀는 국을 한 숟가락 떠넣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칠수는 그냥 집에서 조용히 지나가시면 안 되나요? 그 말끝이 방 안의 온기를 송두리째 끌어내린 듯 했습니다. 아들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설이나 그만해.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다시 쥐고 천천히 국을 저었습니다. 너희에게 내 이름이 그저 도장일 뿐이니 눈앞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이 좁아지고 공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두 손을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식탁 위 국냄비 김이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이 자리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 마음속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가슴 깊은 곳이 서늘하게 아렸습니다. 집은 돈이 아니라 삶입니다. 제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국물 속 김치 조각이 가라앉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들의 눈이 커졌고 젓가락을 다시 집으려다 멈췄습니다. 어머니, 그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집은 내 살아온 시간이고 남편과 내가 지켜온 자리야. 숫자가 아니야. 공기청정기의 바람이 더 크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식탁 위 반찬들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저 사정이 급해서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서두르고 체면을 말해도 내 삶은 도장이 아니야. 국그릇에서 김이 완전히 사라지고 방 안은 적막해졌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는 말이 끊긴 채 눈가가 떨렸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수저들이 하나같이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고요 속에서 제 자리가 흔들리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웠지만 제 목소리는 한층 더 단단해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자. 더는 서두르지 말아라. 그 말이 식탁 위에 오래 남았습니다. 국에 남은 김은 이미 사라졌고 시계는 또 한 번 소리를 내었습니다. 틱탁. 그 소리가 오늘의 경계를 그려주는 듯 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식탁 위에 남은 국물은 이미 식어 있었고 젓가락 자국만이 그릇 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간 뒤 저는 부엌 불을 껐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가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김치 냉장고의 낮은 울림이 밤새 이어졌습니다. 웅 하고 울리는 소리에 제 심장도 같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와 이불을 덮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까 며느리의 목소리가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칠수는 그냥 집에서 조용히 지나가시면 안 되나요? 그 말이 제 귓가에 돌처럼 밝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말리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주 고립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같은 집에 있어도 제 편은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골목 가로등 불빛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습한 바람이 방 안을 스쳤고 장독대 흙냄새가 희미하게 코끝에 닿았습니다. 그 냄새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살던 자리는 쉽게 내어주는 게 아니다. 지키는 게 사람의 몫이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이불을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시계 바늘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틱탁 틱탁. 저는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바란 걸까? 조용히 지나가는 칠순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래야 할까? 하지만 며느리의 얼굴에 떠올랐던 냉정한 표정은 자꾸 제 마음을 긁어냈습니다. 그 표정 뒤에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너무도 뻔히 보였습니다. 새벽녘이 되어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계부가 그 안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지를 쓸어내리고 낡은 모서리를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페이지마다 적혀 있는 숫자들이 흐릿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활비 보탬, 카드 상환, 병원비 일부, 짧은 메모마다 제 숨결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려 글씨가 흐려졌지만 기록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필을 들어 세 줄에 적었습니다. 칠순 잔치 취소, 며느리 요청 체면 이유. 글씨를 적고 나니 눈가가 뜨겁게 젖어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번쯤은 넘어가도 되는 일일까요? 아니면 오늘이 선을 긋는 날이어야 할까요?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창문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자 방 안에 그림자가 물러갔습니다.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커피포트에서 물이 끓으며 작은 김을 내뿜었습니다. 잔에 담긴 따뜻한 커피 향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조차 제 마음을 덮이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며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어제는 죄송했어요. 제가 더 단호했어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너도 사정이 있겠지. 그 말이 나오자 아들의 눈빛이 더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자 집 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오는 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오늘 누군가와 이야기해야겠다. 짧게 적고 가계부 사이에 끼워 두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통장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웃으로 지내며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분, 적어도 제 사정을 귀 기울여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통장님을 찾아뵙겠습니다. 그 말을 기록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괴종시계가 천천히 울렸습니다. 틱탁 틱탁. 오늘 밤은 여전히 길겠지만 내일은 달라질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마음속에 정한 약속이 저를 자리에서 일으켰습니다. 마당에는 이슬이 내려 장독대 뚜껑이 촉촉했습니다. 햇빛이 번지며 물방울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머리를 단정히 묶고 작은 손가방에 가계부와 메모지를 넣었습니다. 점심 무렵 통장님 댁을 찾았습니다. 현관 앞 화분에서 국화향이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익숙한 목소리가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어머님, 웬일이세요? 잘 지내시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요.
거실에 앉으니 따뜻한 차 향기가 코끝에 스며들었습니다. 통장님은 제 얼굴을 살피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저는 손가방에서 가계부를 꺼내 낡은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줄마다 적힌 금액과 메모가 눈앞에 놓였습니다. 며느리가 사정이 어렵다 해서 몇 년 동안 조금씩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연한 듯 요구하고 제 칠순마저 외면하네요. 어제는 체면을 핑계로 도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통장님은 한참 동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선을 그으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도장을 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잘못하면 아들이 더 곤란해질까 두렵습니다. 통장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보증을 서지 않으시면 며느님이 마음대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된 집과 재산은 보호할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 신탁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걸 이용하면 며느님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저는 낯선 단어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신탁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통장님은 간단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집을 공적인 기관에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상속 분쟁도 막을 수 있고 어머님 생활도 안정됩니다. 설명은 짧았지만 마음에 단단히 새겨졌습니다. 집을 지키면서도 더 이상 며느리에게 끌려가지 않을 방법이 있다는 사실이 위로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향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답답함을 조금 덜어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제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제 질문에 통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지금까지는 참으셨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어머님의 삶은 숫자가 아니라 시간과 땀이잖아요. 그 말이 제 마음을 깊게 울렸습니다. 어젯밤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살던 자리는 쉽게 내어주는 게 아니다. 저는 손가방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나며 흰 불빛이 낮에도 선명히 빛났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참기만 하지 않겠다. 내 삶을 지키겠다. 현관문을 열자 부엌에서 김치냉장고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오늘따라 힘이 되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가계부를 꺼내 다시 펼쳤습니다. 옆 페이지에 큼지막하게 적었습니다. 가족 신탁 상담, 내일 준비할 서류 확인, 연필 자국이 굳게 남았습니다. 손끝의 떨림이 조금씩 멈췄습니다. 시계가 천천히 울렸습니다. 틱탁 틱탁. 내일은 새로운 길을 묻는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른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밤새 마음속에서 통장님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가족 신탁으로 어머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제 삶의 무게를 뒤흔드는 말이었습니다. 부엌 창문을 열자 서늘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빗물에 젖은 장독대 뚜껑에서 흙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은 서류를 챙기고 앞으로의 길을 정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오래된 서류 봉투들을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험 증서, 그리고 남편이 남기고 간 작은 메모들, 손끝으로 종이를 넘길 때마다 세월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글씨는 바랬지만 남편의 필체는 여전히 분명했습니다. 집은 우리 가족의 뿌리다. 지켜야 한다. 그 문장을 보자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책상 위에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메모지 옆에 연필을 두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등기부등본, 사본, 인감도장, 신분증 통장 사본. 줄마다 적을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무거워지면서도 단단해졌습니다. 점심 무렵 아들이 퇴근 전 짧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제가 늦을 것 같아요. 회사 회식이 있어서요.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몸 챙기고 들어와라. 짧은 대화였지만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오늘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준비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녁이 다가오자 책상 위에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햇빛이 기울며 종이 위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빠진 것이 없는지, 도장은 제대로 챙겼는지, 손끝이 종이를 스칠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이번만 도와주시면 돼요. 체면이 있으니까요. 그 말이 다시 제 가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로 단호하게 속삭였습니다. 더 이상은 아니다. 이번엔 내가 준비한다. 창밖에서 골목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편의점 불빛이 하얗게 골목 끝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그 불빛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빛은 작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의 제 결심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집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김치 냉장고의 낮은 울림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저는 제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내일은 드디어 문서를 내고 모든 걸 분명히 할 날이었습니다. 저는 메모지에 굵게 적었습니다. 내일 서류를 제출한다. 한 줄이 모든 걸 바꿀 것이다. 연필 끝이 종이를 눌러 깊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 자국은 마치 오늘의 제 결심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책상 위 시계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틱탁 틱탁. 저는 서류를 봉투에 넣고 가계부 사이에 끼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바닥을 봉투 위에 얹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내일만 기다리자. 창밖 밤하늘에는 별이 드물게 빛났습니다. 그 빛이 제 창가에 닿으며 작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내일 그 희망이 문서 위에 선명히 새겨질 것 같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골목길을 따라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손에 봉투를 꼭 쥔 채 문을 나섰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오늘은 반드시 가야 했습니다. 등에 맴도는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제 결심이었습니다. 길가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습한 공기가 뺨을 스치고 골목 끝에서 편의점 불빛이 아직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작은 불빛이지만 그 빛이 마치 제 마음을 붙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가슴에 안고 공증사무소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무실 앞에 서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종이 냄새와 잉크 향이 섞여 나왔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안쪽에는 정리된 책상과 조용히 움직이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직원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또렷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집을 지키고 싶습니다. 가족 신탁을 신청하려 합니다. 제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결심은 분명했습니다. 직원은 천천히 서류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등기부등본, 인감도장, 통장 사본까지 준비되셨네요. 이제 절차는 간단합니다. 여기에 도장을 찍으시면 모든 것이 정리됩니다. 그의 설명은 짧았지만 무게는 크게 다가왔습니다. 종이 위에 놓인 작은 칸 하나가 제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문서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는 손가방에서 도장을 꺼내 손끝으로 꼭 쥐었습니다. 이 한 번으로 내 삶이 달라질까? 마음속 질문이 짧게 올라왔습니다. 손바닥이 차갑게 젖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시고 도장을 종이 위에 눌렀습니다. 도장이 찍히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제 눈앞이 잠시 흐려지더니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살던 자리는 쉽게 내어주지 마라. 끝까지 지켜라. 그 목소리가 등을 곧게 세워주었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젖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집은 신탁으로 보호됩니다. 그 말에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조금 내려간 듯 했습니다. 그동안 숨겨온 불안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사무소를 나서자 햇살이 한층 더 환하게 쏟아졌습니다. 길가 은행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며 잎사귀가 반짝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품에 안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평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마루에 앉았습니다. 김치 냉장고의 낮은 울림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오늘따라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봉투에서 남은 서류를 꺼내 가계부 옆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지를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제 내 삶은 숫자가 아니라 시간과 땀으로 지켜진다. 연필 자국이 굵게 남았습니다. 손끝이 여전히 약간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창밖에서는 골목 아이들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오늘은 제게 더 이상 아프지 않은 배경처럼 느껴졌습니다. 괴종 시계가 천천히 울렸습니다. 틱탁, 틱탁. 저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무거웠지만 내일은 조금 가벼울 것이다. 저녁이 되어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오늘 하루 잘 지내셨어요? 저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지냈다. 나도 오늘 할 일을 했다. 제 목소리 속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동안 며느리는 즐겁게 여행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들은 맞장구를 치며 웃었지만 저는 조용히 밥만 뜨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서류 이야기를 꺼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결정은 내려졌고 집은 제 손에서 안전해졌으니까요. 밥상을 치우고 방에 들어와 다시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 옆에 큼지막하게 적었습니다. 신탁 서류 제출 완료. 집은 이제 안전하다. 연필 끝이 종이를 눌러 깊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 자국은 제 결심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 같았습니다. 창밖 하늘에 별빛이 드물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내 삶을 쉽게 흔들 수 없다. 그리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며 깊게 호흡했습니다. 오늘의 무게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내일은 확실히 다른 빛이 올 것 같았습니다.
신탁 서류를 제출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집안 공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고 아들은 눈치를 보며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밥상 위 된장국에서 김이 피어올랐지만 국자 소리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말씀 좀 드릴 수 있을까요? 며느리가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억지로 눌러 담은 듯 부드러움 뒤에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신탁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면서도 매섭게 빛났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실이다. 내 집은 이제 내 방식대로 지켜진다. 그 말이 떨어지자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요? 앞으로 저희는 어디서 살아야 합니까? 저희 장래는요? 왜 어머니 혼자만 그렇게 결정을 하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차분히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 집을 돈으로만 본 순간부터 나는 결심을 했단다. 내 삶은 숫자가 아니고 도장은 거래가 아니다. 제 말이 식탁 위를 가르며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아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서린이도 잘못을 인정했어요. 조금만 기회를 더 주시면. 그의 말은 힘이 없었고 그 시선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이 마음을 흔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곧 가슴 속에서 다른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너는 이미 수없이 기회를 줬다. 그리고 번번이 무시당했다. 며느리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이해해 주셔야 해요. 친정 아버지 칠순 여행을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체면이 다 무너지는 건데요. 그녀의 말 속에는 여전히 체면이라는 단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제 마음을 다시 서늘하게 했습니다. 괴종시계가 크게 한번 울렸습니다. 틱탁 소리가 이어지며 방 안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제 안에서 두 가지 생각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와 아들이 평생 살아가야 하는데 너무 단호했나? 아니다. 지금 물러서면 모든 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가가 뜨겁게 젖어 갔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갚아 나갈게요. 제발 신탁은 취소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저는 차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모든 절차는 끝났다. 내 삶을 되돌릴 수는 없다. 며느리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제가 정말 달라질게요. 앞으로는 절약하고 다시는 패기치지 않을게요. 그녀의 울음이 식탁 위 반찬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도 저는 여전히 의심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방 안에 앉아 가계부를 펼치고 지난 기록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300만 원, 500만 원, 그리고 수많은 작은 메모들. 그 숫자들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제 눈물과 한숨이었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용서를 해야 할까? 아니면 해원을 해야 할까? 가슴은 무겁게 눌렸고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골목가로등 불빛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며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더 단단히 서 있어야 한다. 그리고 속으로 청중에게 묻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침 공기가 차분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어 마당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장독대 뚜껑의 물기는 거의 말라 있었고 햇빛이 석가래를 비스듬히 지나가며 마루에 길을 그었습니다. 오늘은 마음만 다지는 날이 아니라 실제로 정리를 끝내는 날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부엌으로 내려와 인덕션 위 주전자를 올렸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잔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제 앞에, 하나는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아들과의 대화부터 정리해야 그 다음 절차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거실로 나왔을 때 저는 조용히 잔을 권했습니다. 따뜻할 때 마셔라. 오늘은 이야기부터 하자. 그는 제 눈을 보지 못하고 잔을 2 손으로 감쌌습니다. 엄마, 어제는 내가 너무 서두른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두르면 중요한 걸 놓친다. 오늘은 놓치지 말자. 식탁에 가계부와 메모지를 펼쳐 놓았습니다. 연필로 큰 제목을 먼저 적었습니다. 우리 집 결정사항 오늘 확정. 제 손끝이 단단해졌고 숨이 규칙적으로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첫째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카드 자동이체 즉시 해지. 내 계좌에서 나가는 모든 항목 점검. 저는 휴대폰 은행 앱을 열어 정기 결제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병원비 정기수도 그리고 며느리 카드로 연결되어 있던 한 항목이 눈에 밝혔습니다. 저는 단호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해지 버튼을 누르고 확인 문자를 저장해 두었습니다. 둘째 줄에는 생활비 분리라고 적었습니다. 준호야, 이제부터 너희 생활비는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 아들은 잔을 내려놓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이번에는 내가 정말 책임질게.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달은 일단 나와 너희의 지출을 완전히 나눈다. 내 집은 내 지출만 기록한다. 너희 몫은 너희 가계부에 적어라. 셋째 줄에는 거주 원칙이라고 썼습니다. 이 집은 신탁으로 보호된다. 내 거주가 최우선이다. 방 배정과 공용 공간 사용 시간도 오늘 정하자. 저는 종이의 시간을 4칸으로 나누었습니다. 아침 준비 시간, 점심, 저녁, 밤, 아침 부엌은 내가 먼저 쓴다. 저녁은 네가 요리하거라. 서로 겹치지 않게 시간을 나눈다. 청소는 요일로 배분한다. 아들은 달력을 펴고 수요일과 토요일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엄마, 이 날들은 제가 맡을게요. 저는 금요일과 일요일을 제 옆에 표기했습니다. 좋다. 겹치면 서로 바꾸되 미루지는 말자. 넷째 줄에는 대화 원칙이라고 썼습니다. 큰 소리는 금지한다. 요구는 문장 하나로 정리해서 말한다. 불만은 주 1회만 식탁에서 10분 이내로 공유한다. 제 목소리는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상처가 길어진다. 짧게 말하고 정확히 정리하자.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습니다. 엄마,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5째 줄에는 빚이라고 적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갚지 않는다. 갚을 책임은 갚은 사람이 아니라 쓴 사람에게 있다. 아들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알겠어, 엄마. 이번에는 정말 내가 갚을게. 저는 그가 쓸 수 있도록 공책 1권을 밀어주었습니다. 여기에 내 지출을 하루에 3줄만 적어라. 어디에 얼마를 왜 썼는지. 다음 달 첫날에 나와 같이 본다. 문득 현관에서 작은 소리가 났고 며느리가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메모와 가계부를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오늘 이야기 중이셨어요? 저는 잔을 하나 더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래. 앉아라. 오늘은 정리하는 날이다. 저는 6째 줄을 새로 쓰며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사과와 계획 말보다 순서, 설이나 사과는 했지. 하지만 사과의 순서는 아직 없다. 순서는 오늘 3가지로 정한다. 카드 정리, 지출 줄이기, 그리고 일정.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놀라울 만큼 차분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카드 2장을 자를게요. 이번 달에는 뷰티 지출과 외식을 전부 중단하겠습니다. 그녀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제 앞에서 가위로 잘랐습니다. 짧은 소리가 식탁 위에 떨어졌고 저는 그 조각들을 봉투에 담아 밀봉했습니다. 잘했다. 다음은 외식 대신 집밥이다. 이번 주 장보기 목록을 네가 적고 내가 확인하마. 필요 없는 것은 빼고 가격을 적어서 가져와라. 그녀는 작은 메모지를 꺼내 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계란, 두부, 제철, 채소, 멸치, 김, 그리고 맨 아래에 조심스레 이렇게 적었습니다. 과자 0, 음료 0, 외식 0. 저는 그 줄을 손가락으로 짚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째 줄에는 주거 대비라고 썼습니다. 너희가 원하면 이 집에서 3달 동안 준비해라.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계약금을 마련해라. 그 기간 동안 약속을 지키면 나는 응원한다. 지키지 못하면 바로 나가라. 변명은 필요 없다. 아들은 제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계약금은 내가 회사 적금 해지해서 만들게.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히 묻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추석 전까지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달력을 넘겨 날짜에 점을 찍었습니다. 추석 전 이사 가능. 대신 이번 달 약속을 먼저 지켜라. 8째 줄에는 가족 모임이라고 적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녁에 가족 모임을 한다. 그때 우리는 지출표를 함께 확인한다. 네가 자른 카드의 대체 수단 비상 자금 계획, 그리고 여행은 1년간 금지한다. 며느리는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내 여행은 당분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모든 내용을 깨끗한 종이에 옮겨 적었습니다. 문장마다 점을 찍고 각 항목에 작은 빈칸을 만들었습니다. 서명란을 3칸으로 나눠 제 이름과 아들 며느리 칸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우리 셋이 지키는 약속이다. 말로만 하면 또 흐려진다. 오늘은 글자로 남기자. 아들은 볼펜을 들고 망설임 없이 이름을 적었습니다. 며느리도 잠시 숨을 고르고 서명을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칸에 천천히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종이를 파일에 넣고 가계부 옆에 가지런히 두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알림을 설정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 8시 지출표 점검. 짧은 진동이 손바닥을 지나가며 마음까지 정리해주는 듯했습니다. 점심 무렵 저는 부엌으로 가서 된장국을 다시 데웠습니다. 김이 오르는 냄비를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말이 칼이 아니었다. 손잡이였다. 국자 끝이 부드럽게 움직였고 냄새가 은근하게 퍼졌습니다. 식탁 위에 국과 김치, 두부구이를 올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결정은 날카롭게 들리더라도 살아갈 자리를 잡아주어야 한다고. 식사가 끝나고 아들과 며느리는 각자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아들은 통신비와 전기요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기기로 했고,
며느리는 장보기 목록과 주간 식단표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신탁 서류 사본을 파일 2개로 나누어 보관했습니다. 하나는 제 방 서랍, 다른 하나는 대문 옆 금고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통장님께 짧은 안부를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 집의 약속을 글자로 정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님 잘하셨어요. 지키는 일이 곧 사는 일입니다. 그 한 줄이 마음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해가 기울며 골목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한동안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김치 냉장고의 낮은 울림, 괴종시계의 틱탁 소리, 그리고 부엌에서 정리하는 젓가락 소리가 멀고 가깝게 이어졌습니다. 모든 소리가 오늘만큼은 제 편이었습니다. 저녁 식탁 위에 가족 약속서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로 조명이 내려앉아 종이가 한층 또렷해 보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약속서의 맨 아래 빈칸에 짧게 적었습니다. 지키지 못한 약속은 다음 달 약속의 2배로 갚는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오늘의 결심이 내일의 습관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요. 잠자리에 들기 전 가계부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처음 기록하던 날의 서툰 글씨가 보였습니다. 그날의 저와 오늘의 제가 서로 마주 보는 듯 했습니다. 괜찮다. 너는 오늘도 내 자리를 지켰다. 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을 건네고 불을 껐습니다. 방 안이 어둡게 가라앉아 창문 틈으로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커튼을 아주 조금 흔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으며 내일 할 일을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현관 앞에 작은 봉투를 놓겠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맑았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작은 봉투를 올려두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약속서, 사본과 주간 지출표, 그리고 손글씨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짧게 썼습니다. 오늘 말보다 순서를 먼저 세웁니다.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마당의 장독대 뚜껑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반짝임이 제 마음에도 아주 얇은 빛을 남겼습니다. 부엌에서는 물이 조용히 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멸치와 다시마를 넣어 육수를 내고 두부와 호박을 썰었습니다. 김치 냉장고의 낮은 울림이 어제보다 더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오늘은 큰 소리 없이 오래된 방식으로 하루를 여는 것이 맞았습니다. 손끝이 칼을 따라 미끄러질 때 제 호흡도 자연스레 정리되었습니다. 현관이 조용히 열리고 아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봉투를 손에 든 채 서 있었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뒤이어 며느리가 들어와 봉투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종이에 멈추는 동안 저는 국을 한번 저었습니다. 된장 향이 부엌에서 거실까지 천천히 번져갔습니다. 어머니 이거 저희 보고 쓰라고 하신 건가요?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말은 짧게 순서는 분명하게 적어두었다. 제가 답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식탁에 봉투를 올렸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레 약속서를 꺼내 한 줄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 분리, 카드 정리, 청소 요일 대화 원칙, 그녀의 목소리가 줄마다 얇게 떨렸습니다. 끝까지 읽고 나서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숨을 들이쉬고 제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엄마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이번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식탁에 약속서 사본을 한 장 더 올렸습니다. 순서는 사람을 살린다. 오늘부터 지키자. 제가 의자에 앉아 두 사람도 맞은편에 조심히 앉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가장자리를 훑고 지나가며 종이 위에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글자들이 또렷해졌고 마음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먼저 카드 이야기다. 저는 한 줄씩 짚어 나갔습니다. 자동이체는 어젯밤에 해지했다. 그 대신 현금 흐름을 너희 장부에 적어라.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장에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네, 엄마. 오늘부터 쓰겠습니다. 세 줄로 간단히요. 그의 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 제 숨도 조금 길어졌습니다. 청소 요일은 그대로 지켜라. 바꾸려면 하루 전에 말해라. 제가 말하자 며느리가 달력을 펼쳐 확인했습니다. 저는 월요일과 목요일을 책임지겠습니다. 쓰레기는 제가 모아서 분리수거하겠습니다. 그녀는 손끝을 맞잡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화 원칙은 10줄이 아니다. 한 줄이다. 저는 약속서에 해당 항목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큰 소리는 금지하고 요구는 문장 하나로 정리한다. 불만은 주 1회 식탁에서 10분 이내로 나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고 아직 남은 떨림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통장님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 뵈러 왔습니다. 오늘도 잘 지내시나요? 저는 문을 활짝 열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덕분에 오늘은 정리의 날입니다. 들어오시겠어요? 통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에 앉은 통장님은 약속서를 조용히 훑었습니다. 문장들이 짧고 분명하네요. 지키실 수 있겠습니다. 그는 필요한 말을 한 줄만 남기고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길면 변명도 길어지는 법을 서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통장님이 돌아간 뒤 거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저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차례로 바라보고 마음속 한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이 문장이 오늘을 넘어 내일을 여는 열쇠가 되어야 했습니다. 숨을 천천히 고르고 식탁을 가볍게 짚었습니다. 사무실의 종이 냄새처럼 또렷한 아침 공기가 방 안으로 흘렀습니다. 저는 약속서 옆에 도장을 놓고 손끝을 잠시 올렸습니다. 오늘은 글자만으로 끝나지 않는 날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서 긴장이 아주 조용히 풀려나갔습니다. 여기서 회원을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지키겠습니다. 며느리는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 잘못이 컸습니다. 오늘부터 제 몫을 하겠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과는 받겠다. 그러나 사과는 일정으로 증명하자. 제가 말하자 두 사람의 눈동자가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 두려움과 다짐이 함께 보였습니다. 이번 주 장보기와 식단표, 오늘 정리에 가져오너라. 짧고 분명한 문장이 집안의 질서를 세웠습니다. 부엌에서는 육수가 이글이글 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된장 한 숟가락을 풀며 국물을 맛보았습니다. 짭짤한 향이 혀끝에 닿자 마음도 천천히 진정되었습니다. 식탁에 아침상을 올리며 두 사람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먹으면서 오늘 계획을 말하자. 문장 하나로만. 식사가 끝나갈 즈음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통신비와 전기요금을 제 계좌로 옮기겠습니다. 퇴근 후 바로 신청하겠습니다. 말이 짧고 정확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 며느리가 준비해 온 메모를 펼쳤습니다.
장보기는 내일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계란, 두부, 제철 채소, 멸치, 김만 담겠습니다. 과자, 음료, 외식은 월말까지 금지하겠습니다. 그녀의 문장들이 이전과 달리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메모 한 귀퉁이에 확인 표시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집안일이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아들은 베란다 창틀을 닫고 며느리는 싱크대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장독대 뚜껑을 열어 공기를 갈아주고 장을 한번 뒤집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장의 표면이 묵은 냄새를 털어내는 듯 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를 움직이는 소리가 집을 채웠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저는 약속서 하단에 작은 칸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 칸의 제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 번 어긴 약속은 다음 약속으로 2배 갚는다. 그리고 그 옆에 사인을 위한 빈칸을 3개 그렸습니다. 저는 첫 번째 칸에 천천히 이름을 적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차례로 사인을 마치자 종이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종이는 여전히 가벼웠지만 그 위에 올려진 약속은 무거웠습니다. 저는 파일을 닫고 금고에 사본을 넣었습니다. 손바닥이 금속 손잡이에 닿을 때 차가운 촉감이 또렷하게 전해졌습니다. 그 촉감이 오늘의 경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저녁 거의 끝 무렵 문이 다시 두드려졌습니다. 통장님이 짧은 안부와 함께 작은 종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동네 일지에 오늘 결정을 간단히 메모해 두었습니다. 분쟁이 아니라 합의로 남기면 가장 좋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 봉투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밤이 내려오자 골목은 조용해졌습니다. 편의점 불빛이 창틀에 얇게 걸렸고 괴종시계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저는 식탁에 혼자 앉아 오늘의 숨을 길게 정리했습니다. 손바닥으로 약속서 파일을 한번 쓸어내리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칼이 아니라 손잡이로 말하는 법을 배웠다. 방으로 돌아와 가계부 첫 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살던 자리는 삶으로 지켰다. 글자를 마치고 펜을 내려놓자 손끝의 긴장이 아주 천천히 풀렸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얇게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이 오늘의 끝을 조용히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아들은 마지막으로 문간에서 짧게 인사했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내일부터 제대로 하겠습니다. 며느리는 두 손을 모으고 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배웠습니다. 말이 아니라 순서로 증명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좋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밤이 더 깊어지자 집안은 다시 고요했습니다. 김치 냉장고에 웅하는 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마음속 한 줄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회원이 내일의 평온으로 이어지기를.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아주 천천히 내보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을 반쯤 채우고 있었습니다. 장독대 뚜껑이 햇빛을 받아 둥글게 빛났고 젖은 흙 냄새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마루 끝에 앉아 한숨처럼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까지의 소란이 가라앉아 집이 본래의 호흡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인덕션을 켰습니다. 주전자에서 물이 작게 끓었습니다. 김치 냉장고의 낮은 울림이 일정한 리듬으로 방 안을 메웠습니다. 저는 된장 한 숟가락을 풀고 호박과 두부를 손바닥 크기로 썰었습니다. 칼끝이 도마를 가르는 소리가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오늘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메트로놈처럼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며느리가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장바구니 안에는 달걀, 두부, 제철 채소, 멸치, 김이 가지런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영수증을 꺼내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장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계획한 대로만 샀습니다. 영수증 끝에 손글씨로 세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과자 0, 음료 0, 외식 0.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가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은 거실에서 통신사 앱을 열어 요금 이체를 마무리했습니다. 엄마 전기와 통신비가 제 계좌로 넘어갔습니다. 알림도 설정했습니다. 그의 말이 짧고 정확하게 귀에 들어왔습니다. 짧은 문장이 집 안에 규칙을 세웠고 규칙은 다시 마음을 세웠습니다. 점심에는 세 사람의 동선이 겹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을 데웠고 며느리는 채소를 씻어 조용히 다듬었습니다. 아들은 싱크대 물때를 문지르고 베란다 창틀을 닦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람이 스며들며 커튼을 아주 얇게 흔들었습니다. 그 흔들림마저 오늘은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식탁에 앉아 국을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국 맛이 부드럽습니다. 며느리가 낮게 말했습니다. 네가 장을 정확히 봐와서 그래. 재료가 거짓말을 안 했구나. 아들은 숟가락을 들며 짧게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말이 길지 않아서 좋습니다. 계획도 분명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국자 끝을 잠시 멈추고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빛이 오래된 습관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저는 장독대 뚜껑을 들어 공기를 갈았습니다. 된장의 표면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바람 한 줄기가 마당을 스쳐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오래전 남편의 목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살던 자리를 지키면 그 자리도 너를 지킨다. 그 한 문장이 오늘의 삶에 맞게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오후에는 약속서 사본을 다시 펼쳤습니다. 사인 옆에 작은 네모 칸이 줄지어 있었고 첫 번째 칸에 작게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생활비 분리카드, 정리대화, 원칙 청소요일 주간 점검. 종이 표면에 연필 자국이 얇게 남았습니다. 연필 가루를 손끝으로 털어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글자로 남긴 약속은 소리를 덜 만들고 대신 길을 더 만들었다고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골목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시장 쪽에서 늦은 장사 소리가 희미하게 올라왔고 멀리 버스 종점에서 브레이크 소리가 가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들이 오늘은 모두 배경으로 머물렀습니다. 집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소음은 금세 이야기로 바뀐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녁 무렵 통장님이 잠시 들렀습니다. 오늘 하루는 평안하셨지요. 예 글자로 세운 약속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네요. 그는 거실 한쪽을 둘러보다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길게 말하면 흔들리고 짧게 적으면 단단해집니다. 이대로 가시면 됩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통장님이 돌아가고 저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걷었습니다. 햇빛이 바랜 타월에서 비누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손에 남은 젖은 촉감이 낮의 피로와 섞여 사라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첫 장의 서툰 글씨 중간에 흔들린 숫자, 마지막 페이지에 단단한 줄들, 종이 위시간이 저를 조용히 감쌌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하루 잘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충분했다. 내일도 오늘만큼만 하면 된다. 그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모레 새벽 시장에 같이 가도 될까요? 채소를 더 알고 싶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좋은 재료는 목소리가 낮고
향은 오래 남는다. 그녀의 눈매에 작은 빛이 켜졌습니다. 그 빛이 오래 가도록 저는 말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베란다에서 손을 털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자꾸 후회가 떠오릅니다. 그래도 오늘은 덜 흔들렸습니다. 후회도 일정이 있다. 잠들기 전에 한 줄만 써라. 아들은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의 한 줄을 쓰겠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방으로 사라졌고 집안은 다시 고요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골목 가로등 불빛이 창틀을 길게 스쳤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얇은 빛이 벽에 빗줄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불을 낮추고 뜨거운 물에 차를 우리었습니다. 찻잔에서 올라오는 김이 얼굴 가까이에서 사그라들었습니다. 그 사그라짐이 오늘의 긴장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마루 끝에 앉아 오늘을 돌아보았습니다. 사과는 말로 시작됐지만 지켜진 건 순서였습니다. 경계는 멀리 치는 울타리가 아니라 가까이 세우는 약속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집은 돈이 아닌 삶이라는 말이 오늘은 더 이상 한 방의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장은 이제 식사 시간과 장보기, 청소 요일과 장독대 냄새에 스며 있는 생활이었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처음 장독대를 놓던 날 둘이서 땀을 훔치던 이미지가 아주 또렷했습니다. 그날의 흙냄새와 오늘의 흙냄새가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손등에 남은 미세한 소금기까지 그 시절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도 잘 지켰습니다. 내일도 지키겠습니다. 몸을 일으켜 약속서 파일을 한 번 더 쓸어내렸습니다. 표지의 작은 흠집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 흠집이 흉이 아니라 길잡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길잡이는 때때로 조용해야 오래 남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펼 때 집 안 소리들이 다시 정리되었습니다. 김치 냉장고의 웅하는 울림, 괴종시계의 틱탁 멀리서 들려오는 골목 발소리, 모두가 제 자리를 갖고 제 시간에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 자리가 비좁지 않았습니다. 내 숨이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가계부 마지막 줄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살던 자리는 오늘도 삶으로 남았다. 글자를 마치고 펜을 내려놓자 손끝의 떨림이 완전히 멎었습니다. 창밖 바람이 커튼을 아주 약하게 밀고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이 내일을 데려오는 듯 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가벼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제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이 오늘의 회원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덮였다면 댓글로 한 줄을 남겨주세요. 사이다, 사연의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